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가 11억 7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고 7호선 신풍역 초역세권에 신안산선, 신림선 등의 교통 호재도 많은 아파트인데요. 현재 11억 7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 이 34평형은 불과 1년 전에 17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던 평형입니다. 1년 만에 하락 금액이 무려 6억 2천만 원, 하락률은 34%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의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매물 가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몇 천만 원 더 할인돼서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처럼 폭락 수준의 실거래와 매물 가격이 속출하는 서울 아파트의 하락하는 이유와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 요인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KB부동산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심리지수로 쉽게 말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녹색선, 위쪽에 있는 녹색선은 매도 심리로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매도 수요, 붉은 선, 밑에 쪽이 붉은 선은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매수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인데 제가 서울 부동산이 하락했던 2008년부터 13년까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상승을 했던 상승장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락장이었던 여기 파란색 부분을 먼저 봐주시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도 심리는 엄청 높았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붙임이 있었지만 매도 심리는 이렇게 높았고 매수 심리가 바닥에 있었죠. 매수 심리가 바닥이라 지금과 비슷하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붉은색 부동산 상승기 쪽을 보시면 반대의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붉은색 매수 심리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고 여기 매도 심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매수 심리는 바닥에 와 있습니다. 뭔가 여기 초입과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비슷하죠. 이게 이 심리라는 것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프 보면은 한번 내리꽂으면 그냥 계속 내려가고 한번 오르면 무섭게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걸 되돌리려면 부동산이 현재 시점에서 상승한다는 확실한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 상승할 만한 요인이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팩트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건 맞죠? 자,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끝을 모릅니다. 요거는 미국 연준 의장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여기 만약 당신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거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젊은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듣는 것도 저희는 처음이고 이 의장 발언에 따라서 증시,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도 흔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아도 언론에서 맨날 알려줍니다. 올린다, 파월이 무슨 말을 했다, 맨날 알려주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엄청 영향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금리는 엄청난 상승세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미국 연준은 4연속 0.75%를 상승시켰죠. 1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0.25에서 올해 4.0%로 1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금리는 3%인데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현재도 집 살 생각이 없는데 집 살 때 이자도 오른다? 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모른다? 이 심리가 반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파트의 하락을 친절히 매일 알려줍니다. 서울 아파트 여기 네이버에다가 서울 아파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디 아파트 몇 억 하락, 뭐 고덕 아파트 몇 억 하락, 뭐 30% 하락, 40% 하락 이게 맨날 나오죠. 또 이거는 패션 카페인데 여기는 부동산 재테크랑 별 관련이 없는 그런 카페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파트 관련 폭락 관련 게시물이 조회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네, 여기 패션 커뮤니티 카페인데 여기 뭐 송도 국제 도시 아파트 진실에서 여기 뭐 얘만 24,000회예요. 이 조회수가. 그리고 요 밑에도 반값 거래 아파트 뭐 근황 해가지고 요것만 2만회예요. 이 위에 거는 365회, 이거는 692회 조회수가 나오는데 얘네들만 이게 높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친구나 뭐 그 정보 공유성 커뮤니티,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커뮤니티에서도 친절히 맨날 하락을 알려줍니다. 내가 찾지 않는다고, 알고 싶지 않다고 이 정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부동산이 앞으로 서울 부동산이 점점 앞으로 더 하락한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서울 아파트 하락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미국발 금리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 세 번째, 언론 커뮤니티 등 정보 접근성이 좋고 정보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하락으로 예측하게 된다. 결국 모든 요인이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하나 다 봐도 강력한 요인들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거 몇몇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일단 하락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뭐 어디는 상승하는데요? 뭐 서초구 어디는 오르는데요? 뭐 이런 거 의미 없죠, 지금. 하락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하락은 맞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하락이 단기적으로 세게 온 거냐, 뭐 아니면 이게 길게 가는 거냐, 아니면 서울 아파트가 반등할 수 있냐, 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하락이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월세 상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죠. 이 그래프는 서울 수도권 월세 지수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2022년 1월 월세 가격을 100이라 놓고 그 외의 기간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2016년부터 여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 서울 수도권 월세는 거의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0년 8월부터 이 월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갑자기. 사실 이때부터 월세, 전세, 매매 다 뛰긴 했습니다. 근데 이 월세 상승이 끊기지 않고 계속 상승합니다. 매매랑 전세는 꺾였잖아요. 2022년도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근데 월세는 계속 상승하죠.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2022년 1월에 100이라고 치면 지금 2022년 10월에 104.8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지표상 월세가 상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세 매매는 폭락 중이지만요. 자, 이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뭐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 집에 월세가 50만 원이면 1년치 월세, 연세가 12개월 곱해서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1억, 그리고 월세가 600만 원으로 치환이 되니까 전세 1억당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600만 원 받을 수 있다 해서 전월세 전환율은 6%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볼까요?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떨어져도 월세는 오른다 할 수 있죠. 물론 월세가 언제까지 오를까는 모릅니다. 다만 전세는 하락하는데 월세는 오른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요즘 전세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더 쌉니다. 전월세 전환율과 금리는 관계가 있을까요? 이 과거 2014년부터 17년까지 자료인데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 이 당시에 점점 낮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죠. 근데 이 시기에 금리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죠. 이렇게. 네. 이 금리가 낮아지면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진다. 이게 당연한 것이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로 사는 것이 유리해지고, 네, 왜냐하면 이자가 싸니까 전세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월세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겠죠. 월세를 안 찾으니까. 네, 당연하긴 합니다. 그럼 월세가 계속 오르냐? 이것은 입주 물량에 달려 있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공급 부족입니다. 이건 그냥 팩트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인허가 착공 물량이 계속 줄어서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집을 매수하지 않아도 전세나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전세가 월세보다 이게 비싸지는 상황이 오니까 월세가 더 선호될 것이고 월세가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죠. 근데 이걸 수도권으로 확대해 보면 수도권은 또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물론 입주하는 지역이 뭐 인천, 검단 등 서울 중심부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자를 빨아들일 수 없다고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검단 전세가가 하락해서 뭐 그냥 쉽게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가 예를 들어 검단이 1억인데 서울 강서구가 4억이다. 이거 그럴 순 없겠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럼 그냥 검단 가서 살겠죠. 즉 수도권 물량도 서울 아파트 임차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들어올 때 다 영향을 줬어요. 따라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서울 아파트 임차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지만 이게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 공급 물량만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수도권 공급 물량을 보면은 뭐 적진 않네? 월세가 오를까 서울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가 상승할 요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면 전세와 월세 중에 살아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현재 월세를 선택해서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리 상승분이 월세로 전환된다. 그리고 월세 상승이 전세로 전환된다. 그리고 전세 상승이 매매로 전환된다. 입니다. 사실 현재는 시장 심리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상승 논리처럼 금리 상승분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월세로 꾸준히 전이돼서 오르고 그 월세 오른 것이 전세를 밀어 올리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